등차 수열이란 걸 배웠어요. 그쵸? 일정한 값이 더해지는 수열이었고요. 그쵸? 등차 수열 일반항 공식이 있었어요. 그쵸? 근데 그 등차 수열 일반항은 항상 n에 대한 1차 다항식 형태로 생겼다고 했고요. 그때 n의 개수가 공차가 된다고 했습니다. 반드시. 그 다음에 이제 등차 중항이라는 걸 배웠죠. 세 녀석이 등차 수열을 이룰 때 가운데 녀석을 등차 중항이라고 한다고 했고요. 그때 성질은 앞뒤 두 개의 평균이 가운데 숫자가 되는 그런 성질이 있었고요. 등차 수열 합공식을 배웠습니다. 그쵸? 공식이 두 개가 있었죠. 그치? 초항, 끝항, 항의 개수 할 때 공식 하나랑 초항이랑 공차랑 항의 개수를 알 때 공식 하나, 이렇게 두 개가 있었습니다. 알았지? 그리고 등차 수열 합공식은 SN이라고 많이 썼는데 그 SN이라는 녀석은 상수항이 없는 n에 대한 2차 다항식이었고요. 그쵸? 그때 n제곱의 개수가 공차의 반절이었습니다. 오케이? 지난 시간에 배운 게 요만큼이에요. 오늘은 이제 뭐가 되게 중요하냐면 새로운 규칙을 가지고 있는 수열을 하나 더 배울 건데, 오케이? 뭐가 되게 중요하냐면 문제가 섞여 있는 그런 막 시험지에서의 그런 것들을 풀었을 때 개념이 12단원에 배웠던 내용과 여기 오늘 13단원에서 배울 내용의 개념이 헷갈리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막 섞이면 안 돼. 완전 다른 규칙이기 때문에 공식이고 뭐고가 똑같은 게 하나도 없어. 오케이? 근데 마치 이런 거잖아. 봐봐. 어떤 문제를 12 더하기 3을 해야 되는데 12 곱하기 3을 곱하기를 해버렸어. 답이 맞겠어? 당연히 안 맞겠지, 그치? 빼기를 하라 그랬는데 막 나눗셈을 하고 있어. 그럼 답이 맞겠어? 안 맞겠지? 그치? 그치? 마치 그런 거야. 규칙이 완전 다른 규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잘 분리해서 개념을 정리해 놓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마찬가지로 별로 어렵지 않아요. 자, 오늘은 등비수열이라는 걸 할 건데요. 등비수열. 등비수열은 무슨 수열이냐면 비율이 같은, 등차 수열이 차이가 같은 수열을 등차 수열이라고 한다 그랬잖아. 등비수열은 비율이 다 똑같은 수열을 등비수열이라고 합니다. 비율이 같으려면 자, 일정한 값을 곱해가는 수열을 등비수열이라고 해요. 근데 마이크 나오나? 일정한 값을 계속 곱해 나가는 수열이라고 합니다. 뭐 예를 하나 들어보면 뭐 2, 여기다 3 곱하면 6, 또 3 곱하면 18, 또 3 곱하면 54, 또 3 곱하면 뭐 162. 뭐 이렇게 가는 숫자들의 배열이 있어요. 계속 일정한 값을 곱해 나가죠. 그쵸? 이런 수열을 등비수열이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뭐 어려운 얘기 아니죠. 여기까지는. 그치? 그리고 역시 이 곱해지는 일정한 값을 등차 수열에서는 더해지는 일정한 값을 공차라고 불렀잖아요. 그래서 그거 뜯지 말고. 이거 만지고 있으면 아무래도 집중이 여기에 많이 집중이 된다고. 더해지는 일정한 값을 공차라고 부르잖아. 그치? 여기서는 곱해지는 일정한 값은 공비라고 부릅니다. 등차 수열에선 공차, 등비 수열에선 공비라는 표현을 쓰고요. 비율과 관련된 레이시오의 첫 글자인 R을 갖다 많이 씁니다. 그 공차의 D는 아마 디스턴스, 숫자 사이의 거리, 뭐 아마 그런 표현일 거야. 아닌가? 몰라요. 나도 잘 영어 몰라. 자, 그래서 이 녀석은 지금 계속 똑같은 숫자 3, 2 이렇게 곱해지고 있죠. 그쵸? 이런 걸 등비수열이라고 한다 이거예요. 알았지? 그래서 등비수열의 이제 정의가 비율이 항상 똑같다인데 이 비율이 항상 똑같다는 얘기가 그러니까 이런 거죠. AN이라는 등비수열이 있으면 두 번째 항을 첫 번째 항으로 나눈 값, 다음 항인 세 번째 항을 또 두 번째 항으로 나눈 값, 네 번째 항을 세 번째 항으로 나눈 값, 이런 값들이 n 플러스 1번째 항을 n번째 항으로 나눈 값이 전부 다 공비라는 녀석으로 동일할 때를 말하는 겁니다. 이 비율이 똑같을 때라는 말은 지금
첫 번째 항에다가 공비를 한번 곱하면 두 번째 항이 되니까 얘 나누기 얘 하면 이게 나오겠죠. 그쵸? 마찬가지로 두 번째 항에다가 공비를 한번 곱하면 역시 세 번째 항이 나오겠죠. 그쵸? 얘에서 얘를 나누면 역시 이게 될 겁니다. 그치? 세 번째 항에다가도 역시 공비를 곱하면 네 번째 항이 되겠지. 요런 규칙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어렵지 않죠. 그쵸? 여기까지 어렵지 않죠? 자, 그럼 역시나 이게 궁금한 거지. 수열에서 제일 중요한 거 뭐라 그랬어? 뭐 찾아야 돼? 수열에서 뭐 찾아야 돼? 뭐 찾아야 돼? 수열에서는 무조건 이거부터 찾아야 돼. 이거부터 찾아야 돼. 이거부터 일반항부터 찾아야 돼. 함수에서 함수식을 찾듯이 수열에선 일반항을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럼 요 일반항 AN은 어떻게 생겼냐? 자, A1 초항을 내가 A라고 하고요. 공비를 R이라고 하면 두 번째 항은 그럼 이 첫 번째 항에 공비가 곱해진 거니까 뭐라고 쓸 수 있어? AR이라고 쓸 수 있겠지, 그치? 세 번째 항은 그럼 이 두 번째 항에 공비가 곱해진 거니까 뭐라고 쓸 수 있겠어? AR 제곱 이렇게 쓸 수 있겠지, 그치? 네 번째 항은 역시 여기다가 공비를 한번 곱한 거니까 뭐라고 쓸 수 있겠어? AR의 세제곱 이렇게 쓸 수 있겠지, 그치? 여기 지금 항 번호와 지수의 규칙이 보이나요? 여기 아래 0승이라고 써볼까, 얘도? 지수의 규칙이 좀 보여요. 지수의 규칙이 뚝 오면은 10번째 항은 그럼 뭐라고 쓸 수 있어? AR의 9승. 자, 9제곱. 오케이? 15번째는 AR의 14승. 이렇게 쓸 수 있겠지, 그치? 그럼 따라서 AN은 A 곱하기 R에 n-1 거듭제곱만큼 해주면 된다라는 거고요. 이 녀석이 등비수열의 일반항 공식입니다. 오케이? 이 녀석이 등비수열의 일반항 공식이에요. 그래서 봐봐. 예를 하나 들어보면 초항이 3이고 공비가 2인 등비수열의 일반항을 구해보면 AN은 3 곱하기 2의 n-1승 이렇게 쓰면 된다라는 겁니다. 이 녀석이 거듭제곱이 항상 얘한테만 들어가야 돼, 알았지? 지금 3은 따로 곱한 거고 3 곱하기 2의 빵승, 3 곱하기 2의 1승, 3 곱하기 2의 2승, 3 곱하기 2의 3승 이런 식으로 가는 거야. 뭐 이번엔 초항이 1이고 초항이 2고 공비가 마이너스 3인 등비수열. 공비가 마이너스 3이라는 건 마이너스 3씩 계속 곱한다 이거야, 그치? 공비가 마이너스 3인 등비수열은 일반항이 어떻게 생겼다는 얘기일까? 2 곱하기 음수일 때는 반드시 거듭제곱에 괄호를 이렇게 써줘야 합니다. 알았죠? 괄호를. 초항이 2고요. 공비가 2인 등비수열 일반항. 그럼 어떻게 쓰면 될까? AN은 2 곱하기 2의 n-1승인데 2라는 게 이제 2의 1승이잖아, 그치? 그럼 지수 법칙에 의해서 얘는 밑이 똑같으니까 더할 수 있죠, 지수끼리, 그치? 그럼 뭐라고 쓸 수 있겠어? 2의 n승. 뭐 이렇게 써버리면 된다는 거야. 오케이? 됐죠? 뭐 어려운 얘기? 아닙니다. 됐나요? 자, 이 등비수열의 일반항은 항상 어떻게 생겼냐면 등차수열의 일반항 마치 이런 거야. 등차수열의 일반항은 그 n에 대한 1차 다항식이었잖아, 그치? 등비수열의 일반항은 반드시 지수의 요 문자를 가지고 있는 식이거든. 지수의 미지수가 있어야 돼. 왜? 얘를 계속 곱하면 지수가 1씩 늘어나는 거 아니야, 그치? 지수가 1씩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등비수열의 일반항은 좀 정리를 해보면 이런 겁니다. 뭐 곱하기 뭐에 요 자리가 pn 플러스 q, 즉 지수가 n에 대한 1차 다항식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건 전부 다 등비수열 일반항으로 칠 수 있습니다. 그때 요렇게 생겨먹은 식에서의 공비가 얼마냐? R의 P승이에요. R의 P승. 초항은 얼마냐? 그냥 1을 집어넣을 때 나오는 값이 그냥 초항이고요. 무슨 수열이든 초항은 무조건 1 집어넣어서 나오는 값이 초항이고요. 공비가
아래 피승입니다. 요렇게 생겨 먹었을 때 봐봐. 좀 내가 좀 써볼까? 이번엔 그럼 초항이 8이고 12로 해볼까? 초항이 12고 공비가 8인 등비 수열이 있다고 해볼게. 그럼 일반항이 요렇게 공식에 의해서 12 곱하기 8에 n-1승 이렇게 쓸 수 있잖아. 그치? 요렇게만 쓸 수 있지만 얘를 좀 정리하면 요 녀석이 3 곱하기 2의 제곱이고요. 얘는 2의 세제곱이니까 요렇게 써놓고 3 곱하기 2의 지수끼리 더해서 요렇게 쓸 수도 있는 거거든. 그치? 요렇게 쓸 수도 있는 거고요. 요렇게 똑같은 식이란 말이야. 정리만 해놓은 거죠. 이해됐니? 이해됐니? 그럼 요 식을 관찰할 때는 n의 개수가 1이니까 8의 1승이 공비인 거고요. 그쵸? 요렇게 써져 있을 때는 n의 개수가 3이니까 2의 3승이 공비인 거죠. 똑같은 숫자잖아. 그치? 8의 1승이나 2의 3승이나 어차피 눈에 보이는 형태만 좀 다른 거지 같은 식이어서 등비수열의 일반항은 언제나 요런 형태, 지수의 n에 대한 1차 다항식을 가지고 있는 그런 형태의 식을 만족하고 있고요. 그때 공비는 아래 피승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 초항은 뭐야? 언제나 1 집어넣어서 나오는 값이 초항이야. 모든 수열에 1 집어넣어서 나오는 값이 첫 번째 항이야. 알았지? 식이 복잡하게 생겼어도 초항을 관찰하고 싶어? 1 집어넣어보면 된다는 거죠. 오케이? 됐죠? 여기까지 됐죠? 여기까지 됐죠? 오늘 배울 거에 한 20% 정도가 됐습니다. 20% 정도 다 배웠어요. 다 배웠어요? 다 배웠어요? 다 배웠어요? 문제 한번 풀어볼까? 13-1번 넘어가서 바로. 비율이 계속 일정하다라는 사실을 까먹으면 안 돼. 자, 그래서 내가 등차수열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런 거 있었어. 막 5번째 항이 있고요. 8번째 항이 있으면 내가 얘에서 얘를 막 계속 뺐단 말이야. 왜? 걔는 차이가 일정하니까 얘랑 얘 사이에는 공차가 몇 개 들어있어? 3개 들어있잖아. 그치? 얘랑 얘 사이에 공차가 3개 들어있으니까 8번째 항에서 5번째 항을 빼면 3B가 남는다. 이제 이런 식의 계산을 했었단 말이야. 등비수열은 비율이 계속 일정하다 보니까 계속 나눗셈을 할 거야. 알았지? 오케이? 나눗셈을 해야 요 안에 공비가 몇 번 들어있는지 이런 것들이 확인이 될 겁니다. 뭔 말인지 알겠어요? 비율이 일정하다라는 사실을 까먹으면 안 돼. 자, 볼게요. 13-1번. 다음 물음에 답하랍니다. 1번 등비수열이라고 말이 써 있고요. 2, -6, 18, -54. 이제 요렇게 가네. 자, 우리 습관적으로 일반항 찾아 버릇해야 돼. 수열 파트에선 습관적으로 그냥 계속 필터 어디갔지? 일반항을 찾아 버릇해야 됩니다. 자, 질문 초항 얼마? 2. 공비 얼마? 얼마씩 곱해지는지를 관찰하는 거야. -3씩 곱해지니까 일반항은 요대로 써볼 거야. 요대로. 맨 앞에 벌써 초항 2 곱하기 저 노란색 박스 친 거대로 불러봐. -3에 n-1승 이렇게 쓰겠지. 그치? 자, 여기서 첫 번째 문제는 -486이 몇 번째 항이냐 물어봤는데 여기다 몇을 대입해야 -486이 나오는지를 물어보는 거죠. 그쵸? 즉 얘가 -486이 되는 n값을 구하세요인데 이제 애들이 이제 뭘 좀 어려워하냐면 지수법칙 거듭 제곱이 머릿속에 잘 안 들어가 있다 보니까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3을 몇 번 거듭 제곱해야 -243이 될까요? 3의 4승이 얼마야? 81이잖아. 81에다가 3을 한 번 더 곱해야 243이 되지. 그치? 즉 요 지수 자리가 5가 들어가야 딱 홀수가 돼야 부호도 마이너스고 3의 5승 243이 되니까 그럼 n은 얼마란 얘기야? 6이란 얘기야. 그치? n-1이 오니까 즉 몇 번째 항? 6번째 항에서 -486이 된다. 요런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첫째 항이 -2고요. 8번째 항이 256인 등비수열의 공비를 구하랍니다. 자, 봐봐. 얘도 이제 계속 이런 거야. 첫 번째 항에다가, 자, 봐봐. 첫 번째 항에다가 공비를 내가 2번 곱했다? 몇 번째 항이 돼 있을까? 다시 첫 번째 항에다가 등비수열이 첫 번째 항에다 공비를 한 번 곱하면 몇 번째 항이 돼 있어? 두 번째. 첫 번째 항에다가 공비를 내가 3번 곱했어. 몇 번째 항이 돼 있을까?
네 번째. 다시 그럼 세 번째 항에다가 내가 공비를 2번 곱했어. 몇 번째 항에 돼 있을까? 5번째. 자, 질문. 첫 번째 항에다가 공비를 몇 번 곱해야 8번째 항이 돼 있을까요? 7번째, 그치? 그럼 즉 첫 번째 항 마이너스 2에다가 공비를 7번을 곱해야 256이 된다. 요런 얘기야, 그쵸? 그럼 공비의 7승이 얼마? 마이너스 128이고요. 우리 머릿속에 이런 숫자 들어있나? 128은 2의 7승입니다. 지금 딱. 그렇기 때문에 공비가 얼마다? 마이너스 2다. 마이너스 1을 7번 거듭제곱하면 마이너스 128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있잖아. 이게 R에 대한 7차 방정식이거든, 사실. 7차 방정식이어서 사실 근이 7개가 있어요. 허근까지 합쳐서. 다만 우리가 저 1단원 지수법칙에서 뭘 배웠냐? 음수의 홀수 거듭제곱 중 실수가 되는 녀석은 하나밖에 없다라는 걸 배웠고요. 딱 그래서 문제에 써 있잖아. 공비는 실수이다. 이런 말이 써져 있잖아. 그치? 원래 공비가 7개가 나와야 되는데 그 중에 실수인 건 하나밖에 없고요. 그 한 개는 얼마다? 마이너스 2다. 이런 얘기 알았지? 사실 수열은 실수 범위에서만 다루는 걸 주로 허수 범위일 때도 성립을 하는데 우리 고등교육과정에선 이 수열은 실수 범위에서만 다루거든. 그래서 대부분 다 공비는 실수이다, 실수이다 이런 표현이 나와 있는 거야. 알았지? 이런 거 조심해야 돼. x의 세제곱이 8이에요. 얘를 만족하는 x를 구하세요. 이렇게 물어볼 때랑 얘를 만족하는 실수 x를 구하세요. 라고 물어볼 때랑 답이 달라야 되잖아. 왜? x 구하면 이거 3개 나오거든. 얘 구하면 2하고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i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3i 이렇게 3개 나와요. 근데 2개는 허수가 2개가 나오고 실수 하나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얘를 만족하는 x값을 모두 구하세요랑 실수 x값을 모두 구하세요가 다른 답이 나와야 된다고. 그치? 그치? 요런 7차 다항식도 실수니까 마이너스 2밖에 없는 겁니다. 알았죠? 우리 1단원의 그 지수 법칙 그대로 기억하고 있어야 돼. 거듭제곱근. 3번 어딨니? 자, 3번은 공비가 0.5래. 나는 분수가 싫어. 2분의 1이에요. 이렇게 할 겁니다. 여섯 번째 항이 14랍니다. 그때 첫 번째 항을 구하래. 첫 번째 항. 얘 얼마인지 구하래. 첫 번째 항에다가 공비를 몇 번 곱해야 여섯 번째 항이 돼? 그치? 즉, 이 2분의 1을 몇 번 곱해야 된다고? 5번을 곱한 게 14가 된답니다. 근데 2분의 1의 5승 얼마야? 32분의 1이잖아. 그치? 그럼 A1은 14 곱하기 32 뭐 이렇게 생겼겠죠. 그쵸? 됐나요? 4번 제 n항이 3 곱하기 2의 2n 플러스 1인 등비수열의 공비를 구하래. 자, 봐봐. 지수가 n에 대한 1차 다항식이야. 그치? 그래 안 그래? 지수가 n에 대한 1차 다항식이니까 등비수열이지. 그치? 공비가 얼마야? 2의 제곱 얼마? 4. 오케이? 2의 n의 개수 거듭제곱만큼 해준 게 등비수열의 공비이다까지 기억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어렵나요? 할만하죠? 다음 13-2번까지 풀고 또 좀 설명을 배워봅시다. 이게 진짜 각 단원 배울 땐 되게 할만해. 진짜 되게 할만한데 항상 보면 언제부터 문제냐면 이제 막 테스트 보고 이러면 막 문제가 막 단원이 섞여 있고 막 이러다 보면 정리가 안 되는 거야. 앞으로 이 책이 끝날 때까지 너희가 외워야 하는 공식이 한 5-6개 정도 더 나와. 그걸 다 외우고 있어야 돼. 공식만 외우고 있으면 안 되고 그 공식이 언제 쓰이는지까지는 기억하고 있어야 우리가 정확한 그 알맞은 상황에 쓸 수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러기 때문에 머릿속에서 막 이게 막 혼동이 온다고 너무 많은 지식들이 막 한꺼번에 들어오다 보니까 그래서 이걸 12단원 등차수열에선 뭐뭐뭐가 있고 공식은 어떻게 생겼고 등비수열에선 뭐뭐뭐가 있고 공식은 어떻게 생겼고 그 다음 단원에서는 무슨 공식이 나오고 이 공식은 언제 쓰는 거고 이런 것들을 머릿속에 좀 잘 정리해 놓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진짜 제일 중요해요. 다음 13-2번 13-2번 기본 문제 13-2번 두 번째 항이 9고요. 봐봐. 두 번째 항이 9고요.
다섯 번째 항이 243이랍니다. 습관적으로 여기다 공비 몇 번 곱해야 얘가 돼? 지금 는 문제의 등비 수열이래요. 그치? 여기다 공비 3번 곱해야 얘가 돼. 그치? 그러면 9에다가 공비를 3번 곱한 게 243이랍니다. 양변 9로 나눠버리면 아래 세제곱이 27 나오거든. 자, 공비가 실수라고 써져 있으니까 단 공비는 실수이다 써져 있네요. R은 얼마란 얘기야 그럼? 3이란 얘기야. 그치? 자, 그럼 초항 어떻게 찾냐면 무조건 초항부터 찾아야 돼. 왜? 자, 초항은 이 두 번째 항에다가 첫 번째 항에다가 공비를 몇 번 곱해야 두 번째 항이 돼? 한 번만 곱하면 되잖아. 그치? 그럼 첫 번째 항에다가 공비를 한 번만 곱하면 두 번째 항이 돼. 그치? 따라서 초항이 얼마야? 3이야. 그럼 우리 습관적으로 이렇게 일반항 찾아놓는 거. 3 곱하기 3에 n 빼기 1승인데 이 녀석이 3의 n승이에요. 이렇게 써주자는 거야. 이렇게 써놓고 문제풀이 시작합니다. 자, 1번 첫 번째 항과 공비를 구하세요. 1번 문제 다 해결해놨네. 그치? 두 번째 몇 번째 항이 729가 되냐? 그럼 두 번째는 an이 729가 되는 n값을 구하세요. 즉 3의 n승이 729가 되는 n값을 구하세요는 얘를 소인수분해만 해보면 돼. 그치? 3으로 계속 소인수분해 해보면 3의 7승인가요? 6승인가요? 243, 5승이니까 6승이네요. 그쵸? 6승이니까 여섯 번째 항이 729가 된다 하면 됩니다. 알았죠? 열심히 소인수분해 하는 거죠. 이거 알람 꺼야지. 알람이 계속 울리네. 그저께도 울리더만. 11시에 또 울릴 거라. 자, 3번 몇 번째 항에서 처음으로 만보다 커지냐 물어보네요. 그러니까 얘도 봐봐. an이 만보다 커지는 건 몇 번째냐 물어보네. 그치? 그러면 원래 이제 an이 3의 n승이니까 얘가 언제 만보다 커진 일을 원래는 그 상용로그를 이용해서 풀어야 하는 게 맞아요. 근데 이 정도 눈에 좀 보이지 아닌가? 안 보이나? 자, 여섯 번째 항이 729지, 그치? 봐봐, 여섯 번째 항이 729야. 그럼 일곱 번째 항은 여기다가 이제 3 더 곱하는 거니까 뭐 2100 얼마 이렇게 될 거야, 그치? 여덟 번째 항은 여기다 3 곱하면 2100 얼마에다 3 곱한다고 뭐 만을 넘진 않잖아. 6000 얼마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이제 아홉 번째 항은 대신에 6000 얼마에다가 3 곱하면 만 넘겠지, 그치? 몇 번째부터? 아홉 번째부터 만보다 크다, 뭐 이 정도로 찾아주면 돼. 다만 문제에서 언제 100만보다 커지냐 이러면 좀 일이 커지잖아. 그치? 그러니까 혹시 만약의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 상용 로그를 가지고도 문제를 좀 풀어볼 거예요. 오랜만에. 자, 양변에 상용 로그를 씌워줍니다. 이렇게. 어려운 건 아니고요. n값 밑으로 내려오고 n 곱하기 로그 3을 문제에서 0.4771로 계산하래. 그리고 로그 만은 4가 되죠. 그쵸? 이거 오랜만에 해보죠. 그러면 n 곱하기 0.4771이 이제 만분의 4771이니까 요거 푸는 겁니다. n은 만 곱하고 분모 나누면 4771분의 4만 하는 거죠. 대략 나눗셈에서 몇 점 몇몇인지까지만 찾으면 되니까. 그치? 얘가 뭐 얘를 얘로 나눠보면 뭐 8점 얼마 뭐 이렇게 나오나 봐. 4771 곱하기 8, 4771 곱하기 9 뭐 이런 거 해서 이제 얘가 이제 몇보다 큰지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찾아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원래는 이제 나는 거의 웬만한 거 이렇게 몇 번 다 손으로 해봅니다. 몇 번 대략 하다 보면 어차피 대략적인 크기 어차피 30 곱해지기 때문에 값이 갑자기 껑충 막 이렇게 뛰거든. 그래서 이제 대략 앞자리 한두 자리만 관찰해도 웬만한 거 다 맞출 수 있는 것 같아. 근데 관찰하다가 되게 애매해지는 상황들이 생길 수도 있어. 그럴 때는 저렇게 상용 로그로 계산을 해보면 된다라는 거죠. 됐나요? 자, 지난 시간 내용 중에 요런 게 있었죠. 등차 중항이라는 게 있었어요. A와 X와 B가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룬다. 그러면 우리 어떻게 생각하자고? 가운데 녀석의 두 배가 앞뒤 두 개의 합과 똑같다. 이걸 등차 중항이라고 했습니다. 이 가운데 항을. 그치?
이제 오늘은 뭐가 있냐면 등비 중항이라는 것도 있어요. 이번엔 A와 X와 B가 순서대로 등비수열을 이루고 있는 거죠. 이렇게. 그럼 등비수열을 이루고 있으면 얘에다가 공비를 곱한 게 얘니까 얘 나누기 얘, 아까 한 것도 X 나누기 A도 공비고요. 그쵸? B 나누기 X도 공비겠죠. 그쵸? 아까 등비수열이 다음 항을 이전 항으로 나눈 값이 계속 공비였어. 그치? 계속 공비이기 때문에 B 나누기 X도 공비이기 때문에 둘이 같은 값이어야 돼. 그쵸? 그래서 이 녀석 정리하면 가운데 녀석의 제곱이 앞뒤 두 개의 곱과 같다라는 이런 식을 하나 얻어낼 수 있다라는 거지. 연속하는 세 숫자가 등비수열을 이룬다라고 하면 가운데 녀석의 제곱이 앞뒤 두 개의 곱과 같은 상황을 만족을 시킬 거고요. 그때 요 가운데 항을 뭐라고 부른다? 등비중항이라고 부른다라는 거야. 알았지? 오케이? 등비수열을 이루는 세수의 가운데 숫자에 관련된 녀석의 성질입니다. 제곱시킨 게 앞뒤 두 개 곱과 같다. 어려운 얘기 아니죠. 그렇죠? 다만 등차 중항을 써야 하는 상황에서 얘를 쓰고 등비 중항을 써야 하는 상황에서 얘를 쓰면 문제를 틀리겠지. 그치? 제일 중요한 게 혼동하지 않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혼동하지 않는 것. 자, 짠짠짠짠짠. 그래서 그럼 요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봐봐. an 플러스 1, an 플러스 2. 자, 얘 몇 번째 항? n 번째 항. 몇 번째 항? n 플러스 1 번째 항. 즉, 요 녀석 다음 항. 그치? 얘도 요 녀석 다음 항. 그치? 이걸 보고 연속하는 세 항이라고 부를 수 있겠지. 그치? 연속하는 세 항이라고 부를 수 있는데 요 세 녀석이 요런 식을 만족을 한답니다. an 플러스 1의 제곱이 an 곱하기 얘를 만족한다. 요렇게 써져 있어, 문제. 그러면 요 녀석은 지금 등비수열이구나. 요렇게도 파악할 수 있어야 돼. 왜? 얘가 요 두 녀석의 등비중항이라는 말은 요 세 녀석이 지금 등비수열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렇게 파악할 수도 있어야 된다라는 거야. 알았지? 오케이. 요런 문장을 보면, 요런 식을 보면, 요 새끼, 등비중항이네? A에는 등비수열이네? 이렇게 파악할 수 있어야 돼. 그래야 등비수열 공식들을 적용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 수 있다는 얘기죠. 짠짠. 짠짠짠짠짠짠짠짠. 기본 문제 13-3번 볼게요. 뭐 거의 다 배워가고 있습니다. 다음 물음에 답하랍니다. 2번부터 보겠습니다. 자, x8, x, y가 등 차수열을 이룬대요. 그 다음 x, y, 36은 등 비수열을 이루고 있고 그때 양수 x와 y의 값을 구해 보랍니다. 짜짜짜짜짜. 자, 이 녀석은 뭐냐면, 그럼 얘네 셋은 등차 수열을 이룬다고 했으니까 등차 중항 가운데 녀석의 두 배가 앞뒤 두 개 합과 같다. 이렇게 쓰겠지, 그치? 두 번째 거 등비수열을 이룬다니까 뭐라고 쓸까 내가? y의 제곱은 36x 이렇게 쓰겠지, 그치? 역시 둘이 연립하면 돼요. 이 녀석을 해서 이제 여기다 집어넣는 거죠. 이렇게 이 자리에다가 집어넣으면 y제곱은 144 플러스 18y 그럼 y제곱 마이너스 18y 마이너스 140 4는 빵인데 144 12 곱하기 12 16 곱하기 9 안되네 12 곱하기 12 24 곱하기 6 24 마이너스 24고 플러스 6 하면 되는 것 같아. 그치? 그럼 y가 몇 또는 몇 나와? 24 또는 마이너스 6 나와. 그치? 우리 문제에서 양수 x, y라고 했으니까 y는 얼마? 24. 그럼 그 여기다 집어넣으면 양수 x 찾아 못 찾아? 찾아. 뭐 1도 아니야. 그치? 자,
1번 문제 볼게요. 1번 문제가 조금 어렵거든. 자, 문제가 AN이 로그 AN이 등차수를 이룬답니다. 밑이 12인 상용 로그네. 그치? 요 녀석이 등차수를 이룬다. 그때 그냥 AN은 어떤 수열을 이루고 있니를 물어보는 거야. 봐봐. 그럼 등차수열을 이룬다라고 하면 요 n번째 항, 그 다음 항 로그 A n 플러스 1 얘가 그 다음 항이지. 그치? 그러면 그 다음 항 로그 A n 플러스 2가 그 다음 항인데 그치? 얘네 셋이 등차수열을 이룬다라는 말은 요 녀석의 2배가 얘네 둘의 합과 같다는 얘기잖아. 그치? 요 녀석의 2배가 즉 2 곱하기 로그 AN 플러스 1이 로그 AN 플러스 로그 AN 플러스 2와 똑같다라는 얘기잖아. 그치? 등차수열을 이룬다고 했으니까. 자, 그러면 요 녀석이 위로 올라가겠네. 로그 AN 플러스 1의 제곱은 얘는 밑이 똑같은 로그의 합은 진수끼리 어떻게 했어? 곱했어. 로그 AN 곱하기 AN 플러스 2인데 양변이 밑이 둘 다 똑같은 상용 로그이기 때문에 진수끼리만 같으면 되겠지. 그치? 진수끼리만 같으면 될 겁니다. 아이고, 근데 이걸 보면 지금 n번째 항, 그 다음 항, 그 다음 항인데 가운데 거의 제곱이 앞뒤 두 개의 곱과 같다라는 식이 만들어졌으니까 AN은 무슨 수열이다? 등비수열이다. 이런 걸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등비수열입니다. 라는 걸 만들어낼 수 있고요. 봐봐. 이런 식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자, 다른 방법은 AN이 등차수열이라고 했으니까 우리 등차수열의 일반항은 n에 대한 1차 다항식이라 그랬잖아. 그치? 그래서 이 녀석을 뭐 이렇게 쓰는 거지. 1차 다항식. pn 플러스 q. 요렇게 써버리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이 녀석을 지수의 형태로 바꾸면 an은 10에 pn 플러스 q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치? 봐봐, 얘가 뭐야? 지수가 n에 대한 1차 다항식이 돼 있는 지수에 대한 식이잖아. 그치? 그럼 이런 식을 만족하는 녀석 뭐라 그랬어? 등비수열이라고 했어요. 그쵸? 공비가 10의 p승인 등비수열이겠지. 그치? 얘는 공차가 p인 등차수열이었을 거야. 그치? 이런 식으로 써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짠짠. 아이고 다리 아프네. 아, 왜 이렇게 목 아프냐. 13-4번까지 하고 조금 쉬어볼까요? 13-4번 하고 연습 문제 또 하나 풀어야 돼. 연습 문제 하나 하고 쉬어야 합니다. 짜짜짜짜짜짜짜짜짜짜짜 짜잔짠짠짠짠짠짠짠 아이고 13-4번. 자, 문제들 읽어보면 한 변의 길이가 4인 정사각형 종이가 있습니다. 한 변의 길이가 4인 정사각형 모양의 종이가 이렇게 있어요. 4래요. 이 종이를 9등분한대. 가로, 세로 줄 평행하게 일정한 간격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9개로 나눈대요. 오케이? 9개로 나눈 다음에 그 중에 가운데 정사각형을 떼어낸대. 즉 얘를 떼다가 버린답니다. 얘를 버린대. 그치? 그럼 버렸으면 조그만한 정사각형 8개가 남았지. 그치? 오케이? 그럼 이 조그만한 정사각형 8개를 각각을 또 전부 다 이렇게 9개로 나누는 거지. 이렇게 자르면 이 녀석이 또 9개의 정사각형이 나오고 또 이 녀석을 이렇게 가운데 걸 버린대. 이 짓을 전부 다 한대. 오케이? 즉 봐봐. 얘 처음 거 큰 거 하나 떼어내는 걸 1회 시행이라고 한대요. 두 번째 시행은 또 남은 8개에서 각각 가운데 걸 이렇게 딱 여기까지가 2회 시행을 한 겁니다. 오케이?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3회 시행은 또 남아있는 요 조그만한 정사각형 하나하나를 다 9등분해서 전부 다 가운데 걸 다 버리면 그게 3회 시행인 거야. 이해됐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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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봐봐. 얘는
요 조그만한 거 8개 합치면, 조그만한 삼각형 8개 합치면 얘랑 똑같나? 안 똑같지, 그치? 즉, 뭘 얘기하고 있냐면, 첫 번째는 요만큼이 버려졌는데, 두 번째는 요만큼 8개 합친 만큼이 버려졌지, 그치? 오케이? 버려진 양이 만약에 똑같았으면, 똑같은 값이 줄어들고 있겠지. 봐봐, 100, 5 줄어들어서 95, 5 줄어들어서 90, 이러면 등차 수열이었을 거야, 그치? 이해돼? 등차 수열은 일정한 값이 변화를 해야 되는 거잖아. 일정한 값이 더해지거나 빼지거나 이런 상황이 등차 수열인 거잖아, 그치? 근데 이 녀석은 등차 수열은 아니야, 보니까. 왜? 첫 번째 없어진 녀석 크기가 두 번째 없어진 크기 다 합친 거랑 안 똑같아. 어떻게 알아? 얘는 이 조그만한 거 9개 크기잖아, 그치? 근데 이 조그만한 건 8개밖에 없잖아, 그치? 크기가 안 똑같기 때문에 등차 수열은 아니야, 일단, 그치? 오케이? 당연히 아니겠지. 선생님 13단원에 있는데 등차 수열 아니겠. 당연히 아니겠지. 내가 이 얘기를 왜 해주냐면, 무슨 수열인지 몰라. 오늘 문제 갑자기 땡 나왔어요, 시험지에. 근데 무슨 수열인지 판단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이 판단 기준을 좀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야, 알았지? 오케이? 막 공식을 외우고 막 공식을 적용하고 이런 것보다 이게 무슨 수열인지, 이게 어떤 규칙을 가지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게 사실 제일 중요합니다, 이 파트에선. 자, 봅시다. 자, 첫 번째 정사각형이 요만한 정사각형 몇 개 있어. 맨 처음 그림, 자르기 전에. 올해는 얘 버리기 전에. 요만한 정사각형 몇 개 있어? 9개 있지. 9개 중에 몇 개 버린 거야? 1개 버린 거야. 즉 9개 중에 몇 개 남긴 거야? 8개 남긴 거지. 봐봐. 전체 9개 중에 8개가 생존한 상황이야. 오케이? 근데 그럼 얘 하나 버렸어? 없어? 그럼 나머지만 봐봐. 그럼 나머지 상황은 요 조그만한 정사각형 몇 개 있을까? 요 그림 안에 총 72개 있지, 그치? 9개씩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니까, 그치? 그럼 전체 72개 중 몇 개 버렸어? 8개 버렸지. 8개 버렸다는 건 몇 개 남았어? 60? 오케이? 몇 분의 몇이야? 봐봐, 전체 분의 얘가 9분의 8, 그치? 몇 분의 몇이야? 8 약분되지 않아? 9분의 8. 지금 봐봐, 계속 일정한 비율만큼이 남아있는 거라고 지금. 이해됐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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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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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비율이, 이런 거 안 하 모르겠네. 9분의 1 더하기 9분의 1을 할 건 아닌데, 봐봐. 9분의 3이라는 비율과 3분의 1이라는 비율은 어때? 같은 비율이야. 내가 그럼 9 더하기 3분의 분모끼리 더하고, 계산이 되게 이상하죠? 그냥 분자끼리 더했어요. 몇 분의 몇이야? 여전히 같은 비율이잖아. 그치? 비율이 같은 녀석은 분모끼리 더하고 분자끼리 더해도 비율이 똑같아요. 이런 걸 가비에리라고 부르거든. 전부 다 9분의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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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분의 8 남으니까 분모끼리 9끼리 싹 더한 거랑 분자끼리 싹 더해도 비율이 계속 똑같죠. 왜? 분모 원래 전체에 있어. 9개 더한 72분의 분자 8개 남아있는 거. 8개 한 64개가 비율이 여전히 9분의 8이라는 얘기야. 이해됐니? 이해됐니? 즉 1회 시행할 때마다 시행 전 넓이의 9분의 8배만큼 남아있습니다. 그치? 이해돼? 자, 한변 길이가 4짜리 정사각형이니까 처음 사각형은 넓이가 얼마야? 아직 이게 1회 시행한 건 아닙니다. 여기서 1회 시행했을 때는 요 16이 얼마가 곱해진다고? 그러니까 9분의 8만큼이 곱해진다고. 남아있는 넓이를 생각을 해봤을 때, 그치? 그럼 여기서 한 번 더 시행을 했어. 1회 더 시행해서 2회를 시행을 하면 여기다가 얼마를 더 곱해야 돼? 9분의 8 한 번 더 곱해야지, 그치? 그러니까 여기다가 9분의 8에 제곱 이럴 수 있겠지, 그치? 그럼 3회 시행을 하면 16 곱하기 9분의 8에 몇 승? 3승 이렇게 되겠지, 그치? 규칙 보여? 지수 규칙 보여? 규칙 보여? 그럼 20회 시행을 했어요. 그럼 뭐라고 써야겠어? 그때 남아있는 넓이는 16 곱하기 9분의 8에 20승이라고 써야겠지, 그치? 봐봐, 2회일 때 지수가 2고 3회일 때 지수가 3이고 이런 규칙을 관찰하자는 거야. 자, 그럼 요 녀석 좀 이쁘게 정리해볼까? 16은 2에 4승이고요. 9는 3의 제곱이잖아, 그치? 그럼 3에 40승분의 3에 60승이어서 3에 40승분의 여기 3이란다. 여기 2에 60승이니까 2에 64승. 아마 답지에 이렇게 써져 있을 겁니다.
대부분 보기가 이렇게 지수법칙, 여기서는 곱하기에 대한 성질이기 때문에 지수법칙이 정리돼서 많이 써져 있더라고요. 이해됐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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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연습 문제 하나 넘어볼까? 13-6번부터 볼게요. 13-6번. 6번, 7번 두 문제 풀고 조금만 쉬자. 연습 문제. 자, P1인 물건이 있어요. 근데 이걸 A배로 올렸대. 그럼 AP1이 됐겠지, 그치? 오케이? 그 다음 B1을 올렸대, 그쵸? 아니? 그 다음에 다시 B배로 값을 올렸대. 그럼 ABP1이 돼 있어. 여기까지 오케이? 뭔 말인지 알겠지, 그치? 자, 근데 이 문제가 뭐냐면, 이 물건은 평균 몇 배로 올린 셈인가? 평균 몇 배로 올린 셈인가? 라는 게 뭔 말이냐면, P1을 A배하고 같은 값인지 다른 값인지 모르겠으나, 여기는 A배, 여기는 B배 한 거잖아, 그치? 그럼 평균적으로 몇 번 올렸냐? 봐봐. 우리 덧셈에선 이런 느낌이야. 50점이었던 게, 다음 시험에서는 60점이 됐고요. 그 다음 시험에서는 80점이 됐습니다. 오케이? 그럼 두 번의 시험 동안 점수는 평균적으로 몇 점씩 올랐습니까? 15점씩 올랐다. 15점씩 두 번 올랐다. 이렇게 볼 수 있잖아. 그치? 두 번 시험에 30점이 오른 거니까 평균 한 15점씩 올랐다고 볼 수 있겠구나. 물론 10점, 20점 오른 거긴 한데, 그치? 평균적으로 몇 점씩 올랐냐 물어보면, 그치? 얘도 이제 이런 거지. 얘를 가지고 X배, 똑같이 X배를 시킬 거야. X배를 두 번 시켜서 ABP1이 됐다 이거야. 이게 평균적으로 몇 배가 올랐냐? 즉 같은 값을 두 번 올렸을 때 ABP1이 되는 X값은 얼마니? 이런 걸 물어보는 겁니다. 이해됐니? 이해돼? 이해돼? 그럼 P에다가 X 두 번 곱하면 X제곱P지, 그치? X제곱P가 ABP니까 P 없어질 거고 X는 얼마? 루트 AB일 거야. 물건 가격이 음수일 수는 없잖아, 그치? 곱해지는 비율이니까 양수여야 돼, 그쵸? 어떤 물건 가격이라고 했는데 물건 가격이 마이너스 1750원이요? 이런 건 없을 거잖아, 그치? 물건 사면 1750원씩 막 받아요. 막. 좋은 물건, 그쵸? 그러진 않을 거니까 이제 P는 양수일 겁니다. X는 양수일 겁니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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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짠짠. 빠밤빰빰빰빰빰빰빰. 자. 어디다 쓰지? 자리가 7번 풀기 위한 자리를 좀 확보를 해야 되는데. 연습 문제 13-7번입니다. 13-7번. 자, 두 직선을 공통 접선으로 하고 외접하는 5개 원이 있대. 원은 3개밖에 안 그려져 있는데 지금 중간에 원 2개가 생략이 되어 있는 거죠. 그쵸? 원이 조그만한 게 이렇게 있으면 그림이 좀 많이 거지 같을 거야. 그냥 봐. 알았지? 뭐 이런 식으로 5개가 있을 거야. 그치? 2개가 더 있어야 되는데 그때 제일 작은 원의 반지름이 6이고 제일 큰 원의 반지름이 12일 때 세 번째 있는 녀석의 반지름의 길이는 얼마니? 물어보는 거지. 봐봐. 내가 역시 뭘 보여줄 거냐면 요 원의 반지름들이 이거부터 알아야 돼. 일정한 값이 계속 늘어나는지. 반지름이 1, 2, 3이야. 등차수열일 거 아니야. 그치? 일정한 비율이 늘어나는지를 알아야 돼. 야, 일정한 값이 늘어났을 때 비율이 늘어났을 때 물어보면 다 비율이 늘어난다고 해. 왜 단원이 13단원 등비수열이잖아. 그치? 이렇게 대답을 하면 안 되는 거야. 그치? 문제, 어느 단원인지 모른 채로 항상 내가 계속, 이게 왜 계속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 얘가 항상 문제 푸는 방법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등차수열이냐 등비수열인지를 알아야 돼. 문제 안 써있잖아. 얘가 일정한 비율만큼 커지는 반지름이 일정한 비율만큼 커진다. 이런 게 써있지 않다고 지금. 그치? 그러니까 이게 반지름의 길이가 등차수열을 이루는지 등비수열을 이루는지를 당근 빠따 파악을 해봐야겠지. 그치? 자, 그래서 이걸 파악을 해볼 겁니다. 제일 작은 원 반지름 A, 두 번째 반지름 B, 세 번째 반지름 C라고 해볼게요. 자, 질문 요 길이 얼마일까? 그럼 요 길이 외접하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A고 여기서 여기까지 B니까 요 길이가 A 플러스 B. 자, 여기서 요 길이 얼마일까? B 플러스 C. 아, 그림 너무 조그맣게 그렸네. 여기 수직. 요 조그만한 길이 얼마일까? 조그만한 길이 B 마이너스 A. 자, 여기서도 수선의 발 요렇게 내리면 여기 조그만한 길이 얼마일까? C 마이너스 B. 자, 그럼 요 삼각형하고 요 삼각형이 지금 닮음입니다. 그림이 좀 이상해서 그렇죠. 여기 외접하니까 다 일직선상이잖아. 그치? 그래서 작은 삼각형 B변 A 플러스 B 대 큰 삼각형 B변 B 플러스 C는 작은 삼각형의 높이 B 마이너스 A 대 큰 삼각형 높이 C 마이너스 B. 이제 요 비례식을 풀 거예요. 오케이? 자, 내항끼리 곱해볼까요? B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C 마이너스 AC는 외항끼리 곱해볼까요? AC 마이너스 AB 플러스 BC 마이너스 B제곱 하면 마이너스 AB 없어지고 플러스 BC 없어져서 2B의 제곱이 2AC여서 B제곱은 AC다. 이런 게 나오지. 이게 뭐야? 딱 등비중앙이잖아. 그치? 그래 안 그래? 이게 딱 등비중앙이니까 이 5개는 무슨 수열을 이루고 있다. 이 반지름은 무슨 수열을 이루고 있다? 등비수열을 이루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오케이? 자, 문제 답을 찾기에 앞서서 이런 숫자의 규칙을 좀 관찰해 볼까? 봐봐. 이거 무슨 수열이야 지금? 등차 수열이지, 그치? 이 등차 수열을 내가 있잖아. 하나씩 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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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퐁당 관찰해 볼게. 자, 질문. 무슨 수열이야? 등차 수열이야, 그치? 또! 봐봐. 퐁당, 퐁당, 퐁당. 무슨 수열이야? 등차 수열이야. 같은 간격만큼 관찰해도 여전히 일정한 합을 가지고 있죠, 그쵸? 등비 수열도 마찬가지야. 봐봐. 등비 수열을 이루고 있지, 그치? 지워, 지워, 지워. 자, 무슨 수열이야? 등차 수열이야? 등비 수열이야, 그치? 일정한 값이 곱해지고 있잖아, 그치? 뭘 얘기하고 싶냐면 지금 원 5개 주어져 있잖아, 그치? 우리 문제에서 원이 5개가 있는데 붙어있는 원이 5개가 있는데 요놈 반지름이 6이고요 요놈 반지름이 12래, 그치? 그럼 이 3개가 그 5개가 등차 수열을 이룬다니까 요 반지름 물어보잖아, 그치? 그럼 어차피 하나 퐁당 퐁당 이렇게 3개만 관찰해도 여전히 등비 수열을 이루고 있을 거라는 거야. 그래 안 그래? 이해됐니? 그렇기 때문에 요 녀석은 등비 수열을 이룬 세 녀석의 가운데 항이니까 등비 중앙이겠지, 그치? 그러니까 당연히 요 녀석을 x라고 하면 x의 제곱은 6 곱하기 10이고요. x는 길이기 때문에 양수밖에 안 되죠, 그렇죠? 루트 씌우면 6 루트 2 이렇게 나올 겁니다. 오케이? 길이이기 때문에 양수밖에 안 됩니다. 됐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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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만 쉬었다가 한 7분만 쉬었다가 수업을 계속 이어서 해봅시다. 이번 파트는 이제 지난 시간에 이제 등차 수열도 합공식이 있듯이 등비 수열도 합이 있습니다. 역시나 여기서도 SN이라는 단어는 SN이라는 기호는 반드시 초항부터 차근차근히 이렇게 더해서 제 N항까지의 합을 여기서도 SN이라고 씁니다. 수열의 종류와 상관없이 이제 SN은 보통 이제 수열의 합 기호로 사용이 되는데 이때 특히나 이제 AN이 등비 수열이라고 하면 등비 수열입니다. 이때 초항이 A이고요. 공비를 R이라고 해볼게요. 그렇지? 내가 요 녀석을 N개를 더할 겁니다. 자, N개. 자, 첫 번째 항 A니까 맨 처음 항 A. 두 번째 항 뭐라고 쓸 거야? A, R 쓸 거야. 그치? 공비를 곱한 게 두 번째 항이겠죠? 그렇죠? 세 번째 항 뭐라고 쓸 거야? AR 제곱이라고 쓸 거야. 쭉 해가지고 맨 마지막 N번째 항 뭐라고 쓸 거야? AR의 N-1승이니까 이렇게 쓸 거야. 그럼 그 바로 앞에 항은 뭐라고 쓸 수 있을까?
AR에 n-2승 이렇게 쓸 수 있겠지, 그치? 이렇게 쓸 수 있을 겁니다. 자, 요걸 싹 다 더하면 어떻게 될 것인지를 보여줄 건데 유도 과정 잘 봐야 돼. 양변에 요 공비를 한번 곱할 거예요. SN에. 오케이? 그럼 좌변에도 요 위에 있는 줄에 좌변에도 SN, R을 곱했으니까 우변에도 R을 곱해야겠지, 그치? 여기 있는 모든 항에 공비 이렇게 곱할 거야. 봐봐, 여기다 R 곱한 거 불러봐. AR. 여기다 R 곱한 거. AR 제곱. AR 세제곱. 디리리리링. 여기다 R 곱한 거. AR n-1승. 여기다 R 곱한 거. AR n승. 이렇게 해서 두 개를 뺄 겁니다. 주의할 점은 공비가 1이 아닐 때만 가능합니다. 공비가 1일 때는 그럼 어떻게 하냐? 봐봐. 공비가 1이라는 건 곱해지는 일정한 값이 1이래. 1을 곱한대. 야, 초항이 3이다. 공비가 1이야. 1 곱하면 두 번째가 얼마야? 세 번째가 얼마야? 네 번째가 얼마야? 3. 그럼 이거 10개 더해봐. 얼마겠어? 그치? 이건 뭐 사실 공식으로서 크게 의미를 가지지 못해. 그치? 공비가 1인 등비수열은 우리가 수열로서의 규칙을 관찰하는 데 있어서 크게 의미를 부여하기 좀 그래. 숫자 다 똑같은 거 뭐 10개 더하든 100개 더하든 뭐 이건 뭐 초등학교 수준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공비가 1이 아닐 때만 좀 주로 관찰을 할 겁니다. 자, 그럼 SN에서 R, SN을 빼면 1-R에 SN 이렇게 쓸 수 있죠. 그쵸? SN으로 묶어서. 자, 근데 얘 둘을 빼면 이렇게 둘이 없어집니다. 그치? 빼면 이렇게 없어져요. 이렇게 없어져서 막 이렇게 없어져서 막 이렇게 없어져요. 그럼 뭐만 남아? 얘 빼기 얘만 남죠. 그쵸? 얘 빼기 얘만 남으면 A로 묶을 수 있어 없어? 묶어. 뭐 남아? 1 빼기 R에 N승 이렇게 남습니다. 따라서 내가 찾고자 하는 SN이라는 녀석은 1 빼기 R분의 1 빼기 R에 N승 이렇게 쓰고요. 분모 분자에 마이너스 1씩 곱해서 R 빼기 1분의 R에 N승. 아니 뭐야, A 어디다 갖다 팔아먹었어. A 1 빼기 R에 N승. 미안해. A R에 N승 마이너스 1. 요렇게 많이 씁니다. 오케이. 요게 등비수열 합공식이고요. 요 뒤에 있는 사실 두 개가 그냥 마이너스 1만 곱해서 똑같은 건데 공비가 1보다 클 땐 여기다 집어넣어서 정리를 해놨어요. 답지에서 보통. 공비가 1보다 작을 때는 여기다 집어넣어서 많이 정리를 하는 게 분모가 양수가 되게끔 만들어 놓는 거라, 이제 공비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는 여기다, 공비가 1보다 클 땐 요 공식에다가 많이 풉니다. 이게 더 편해요. 계산이 좀 더 간략하고. 좀 주의해야 될 게 있다. 자, 여기서 봐봐. A는 뭐야? A가 뭐야? 초항이야. R은 뭐야? 공비야. N은 뭐야? 개수야. 항의 개수. SN이라니까 초항부터 N항까지 합이잖아. 그치? 즉 N개를 더하는 거니까 A는 초항이고요. R은 공비이고요. 이거 두 개에다가 N은 항의 개수입니다. 요 녀석을 반드시 알고 있어야 돼. 항의 개수야. 이거 왜 그러냐면 애들이 실수를 꽤 많이 해. 자, 우리 문제에서 1, 2, 2의 제곱, 2의 세제곱, 또로로롱 해서 이렇게 2의 10제곱까지 더하랍니다. 자, 일단 확인해 볼까? 이거 등비수열이야, 아니야? 등비수열 아니야? 얼마씩, 초항이 얼마야? 1이야. 얼마씩 곱해지고 있어? 2씩 곱해지고 있잖아. 자, 그럼 등비수열 합공식 초항이 1이고 공비가 2니까 불러봐. 이대로 불러봐. 몇 빼기 몇 분의? 2 빼기 1분의, 여기 두 번째 거 2 빼기 1분의 2, 공비가 2 빼기 1분의 초항 얼마? 1 곱하기 공비 얼마? 2에 몇 승? 이래서 틀린다고. 이렇게 써서 틀린다고. 왜? 이거 항 몇 개야? 11개. 그치? 오케이? 이거 틀리기 진짜 엄청 생각보다 실수를 많이 하는 부분들이야. 반드시 개수를 써줘야 돼. 알았지? 반드시 개수. 2의 빵승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얘가 몇 번째 항이야? 11번째 항이야. 그쵸? 11번째 항이다. 이거를 꼭 조심해줘야 돼. 어려운 얘기는 아닌데 되게
아무 생각 없이 풀다 보면 실수할 수 있는 여지가 되게 많은 그런 파트니까 개수를 좀 조심해 줘야 한다라는 겁니다. 됐나요? 됐나요? 항에 개수가 들어간다. 자, 다음 등비수열 합공식 공식 구하는 연습 한번 해볼게요. 기본 문제 13-5번에 공식 연습하는 그런 것들이 들어 있습니다. 짜잔, 짠짠짠짠짠. 짜잔, 기본 문제 13-5번. 다음 등비수열의 합을 구하랍니다. 합 S를 구하래. 1번은 그럼 S가 1 빼기 2분의 1 더하기 2의 제곱분의 2분의 1의 제곱 빼기 2분의 1의 세제곱부터 이렇게 돼 있네. 자, 초항 얼마야? 1. 공비 얼마야? 마이너스 2분의 항 몇 개야? 그쵸, 이거 n 플러스 1개야. 그치? 오케이? 2분의 1에 빵승부터 시작하니까. 그치? 항상 이런 거 좀 조심해야 돼. 자, 그럼 합공식 불러볼까? 자, 앞에 거에다 집어넣을 거야. 왜? 공비가 1보다 작잖아. 지금. 그치? 자, 집어넣을까? 불러봐. 1 마이너스 2분의 1에. 그치? 이렇게. 그 다음에 앞에다 얼마 곱해? 1 안 곱할 거야. 그러니까 1은 곱하나 마나니까. 그러면 1 빼기 마이너스 2분의 1의 몇 승? n 플러스 1승. 이렇게 써야 돼. 알았지? 이 마이너스 밖으로 못 빼. 알았지? 얘가 짝수인지 홀수인지 모르잖아. 그치? 자, 그럼 이 분모 얼마야? 이거 정리하면 분모 2분의 3이잖아. 이거 이쁘게 좀 정리하고 싶잖아. 그치?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요 녀석의 역수를 곱합니다. 분모랑 분자에 이렇게. 어차피 분모 몇 대니까? 분모 얼마야? 분모 1대니까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답제. 됐죠? 이 정도로 써주면 되게 이쁘게 간략하게 정리해 놓은 겁니다. 자, 2번 1 플러스 i 플러스 i의 제곱 플러스 띵띵띵띵띵 i의 백승. 자, 볼까요? 봐봐. 얘도 등비수열이지. 그치? 초항이 얼마야? 공비 얼마야? i. 항 몇 개야? 101개야. 그치? 101개. 자, 그럼 공식 불러볼까? i 마이너스 1분의 저 두 번째에다 집어넣을 거야. 불러봐. 1 안 쓸 거야. 곱하기니까 i에 101승 마이너스 1이야. 아유, 고1 올라가는 친구들은 이거 잘 알겠죠? i의 101승 얼마야? 그쵸. 101승은 4의 배수보다 1이 크기 때문에 이 녀석은 그냥 i랑 똑같습니다. 자, 그럼 분모도 i-1, 분자도 i-1. 답은 얼마? 1. 뭐 이렇게 생겨먹었을 겁니다. 3번 2, 4, 8, 16, 1024인데 자, 초항 얼마? 그렇지. 공비 얼마? 2. 항 몇 개? 2의 몇 승부터? 1승부터 얘가 2의 몇 승이야? 10승이니까 얘가 항 몇 개일까? 10개. 이런 거 충분히 판단할 수 있어요. 그쵸? 자, 그럼 불러볼까요? 두 번째에다 집어넣을까요? 두 번째에다. 두 번째 불러봐. 몇 빼기 몇 분의? 계산하지 말고 그냥 몇 빼기 몇 분의? 2 빼기 1분의 얼마? 2 곱하기 2의 몇 승? 10승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지. 그치? 그럼 분모 얼마야? 1이니까 안 써도 되고요. 여기서 이렇게 이 밑이 똑같으니까 전개하고 싶어지네. 2의 11승 빼기 이렇게 되겠지. 그치? 곱하기는 지수끼리 더하기입니다. 됐나요? 자, 짠짠짠짠짠짠짠짠짠. 뭐 거의 다 했네. 거의 다 했어요. 다음은 13-6번. 13-6번. 자, 등비수열. 일정한 비율을 가지고 있다. 요것만 안 까먹어도 이제 반은 먹고 들어가는 것 같아요. 13-6번 볼게요. 기본 문제. 1번 문제는 공비가 양수인 등비수열이 있답니다. 자, 문제에서 두 번째 항과 네 번째 항의 합이 얼마? 20이고요. 네 번째 항과 여섯 번째 합이 80이래요. 봐봐. 등비수열에서
연립을 해야 되는 상황이 나와. 오케이? 등비수열인데 연립을 해야 되는 상황이 나오면 있잖아. 이게 항상 어떻게 문제가 구성이 되어 있냐면 항상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내 안에 너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봐봐. 얘는 초항에다가 공비를 몇 번 곱한 거예요? 두 번째 항은 초항에다 공비를 한 번만 곱한 거야. 그치? 얘는 초항에다 공비 몇 번 곱한 거야? 세 번 곱한 거지. 근데 요 녀석이 초항을 A1이라고 하면 여기다 공비 한 번 곱한 거야. A라고 하면 더하기 요 녀석은 초항에다가 공비 몇 번 곱한 거야? 세 번 곱한 거야. 얘가 얼마? 20. 자, 얘는 초항에 공비 몇 번 곱한 거야? 얘는 초항에 공비를 몇 번 곱한 거야? 80. 봐봐. 요 녀석 R 제곱으로 묶을 수 있어 없어? 물론 R 세제곱으로 묶어낼 수도 있는데 A도 묶어낼 수 있는데 R 제곱만 묶는 이유가 뭐 나와 묶어내면? 플러스 AR 세제곱 나와. 봐봐. 얘가 얼마야? 20. 들어있다고 얘가. 들어있어요. 항상 이렇게 되게 문제가 주어져 있습니다. 물론 아닌 것도 있어요. 그냥 막 개 노가다 막 해가지고 열심히 계산해봐라. 한 문자로 정리해서 대입하고 이런 문제도 있으나 그런 문제는 완전 너무 안 좋은 문제지. 아무것도 의도하는 바가 없이 너 그냥 열심히 계산할 수 있니를 물어보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보다 이런 문제가 훨씬 많죠. 그러니까 뭔가 의미를 가지고 있는. 얘가 80이라니까 봐봐. 얘가 20이네. 그럼 R제곱은 얼마? 지금 이만큼이 20이야. 그치? R제곱은 얼마? 4야. 그럼 공비가 양수라 그랬으니까 R은 얼마? 2야. 근데 R2 찾은 거 이제 여기다 집어넣으면 A값 나오겠죠. 여기다 R2 집어넣으면 2A 8A니까 10A가 20이고요. A는 얼마? 2. 자, 그럼 등비수열 일반항 어떻게 생겼냐면 2 곱하기 2의 n-1승이니까 2의 n승 얘가 일반항입니다. 오케이? 요 수열에 n항까지 하면 SN을 구하래. 그럼 SN도 공식 불러보면 R-1분의 초항에 R의 n승 마이너스 1이어서 2의 n 플러스 1승 마이너스 2가 됩니다. SN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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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N이 요렇게로 생겨먹었어요. 자, 2번. 자, 2번. 자, 2번도 봐봐. 등비수열인 거 확인돼요? 확인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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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이 합하면 얼마야? 합하면 얼마야? 합하면 얼마야? 자, 얼마씩 곱해주고 있어? 등비수열 맞나요? 맞죠, 그쵸? 뭘 얘기하고 싶어? 똑같은 개수만큼 더하면 여전히 등비수열을 이루고 있습니다를 얘기하고 싶어. 지난 시간에 이런 거 있었잖아. 등차수열도 일정한 개수만큼 더한 녀석들이 여전히 등차수열을 이루고 있었다고, 그치? 등비수열에서도 그 녀석은 성립한다라는 거야. 뭐 숫자를 좀 늘려서 뭐 3개씩 더해봐도 여전히 성립하고 있을 거예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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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 말인지 알겠죠? 그쵸? 일정한 개수씩 더한 녀석도 처음 수열이 등차수열이면 일정한 개수씩 더해진 녀석도 등차수열을 이루고 있고요. 처음 수열이 등비수열이면 일정한 개수만큼 더해진 녀석도 여전히 등비수열을 이루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자, 볼게요. 2번 문제. 봐봐, 우리 문제에 등비수열이 있대요. 그 등비수열이 첫째 항부터 다섯 번째 항까지의 합이 얼마? 1이라고 주어져 있고요. 첫째 항부터 여섯 번째 띵띵띵 해서 요 10번째까지의 합이 얼마? 33이라고 주어져 있답니다. 그치? 그럼 질문 요만큼 얼마일까요? 32겠죠. 그쵸? 자, 우리 문제는 첫 번째부터 여기서 이제 계속 더해서 15번째까지 합이 얼마니? 이제 요걸 물어보고 있네요. 그쵸? 봐봐. 15개를 몇 개씩 잘랐어요, 지금? 5개씩 잘라져 있죠? 개수가 일정하게 잘려 있지, 그치?
그럼 여기 오는 숫자와 여기 오는 숫자와 여기에 와야 하는 숫자가 등비수열을 이루고 있겠네. 그치? 왜? 원래 수열이 등비수열이라고 문제에서 했으니까. 이해됐니? 이해돼? 그럼 얼마 곱해졌어? 32가 곱해졌어. 그럼 여기도 32를 곱하면 되겠죠. 그쵸? 얼마겠어? 1024야. 32 곱하기 32 하면 알았지? 그럼 우리의 답은 이걸 3개를 다 더한 값이 답이겠죠. 됐니? 이렇게 풀자는 겁니다. 모범 답안에서 푼 풀이와 완전 다르게 풀었어요. 그쵸? 완전 다른 겁니다. 알았지? 일정한 개수만큼 더해졌네. 그 일정하게 더해질 때의 규칙을 한번 관찰해보면 너는 무슨 수열을 이루고 있니? 이걸 조금만 생각할 수 있으면 문제는 너무너무 쉬운 문제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빠밤. 여기까지 오케이? 여기까지 오케이? 여기까지 오케이? 여기까지 오케이? 자, 문제 하나 풀고 올게요. 연습 문제로 넘어가서 연습 문제 두 문제를 또 한번 좀 풀어볼게요. 두 문제 한 3개 정도 풀어볼까요? 3개 정도? 연습 문제 13-9번입니다. 오늘 뭐 많이 못할 것 같고 딱 여기 13단원까지만 끝낼 건데. 참고로 여기 13-8번, 13-9번 기본 문제에서 연습 문제 13-16, 17, 18 이렇게 기본 문제 2개랑 연습 문제 3개는 안 합니다. 알았죠? 안 하는 이유는 원리합계라는 녀석이에요. 원리합계라는 녀석인데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교육과정에서 일단 좀 많이 힘이 빠졌어요. 교육과정에서 없어졌다까지는 할 수는 없는데 교육과정에서 많이 힘이 빠졌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한 몇 년 전? 한 5년 전까지만 해도 매 수능에 빠짐없이 나오는 문제였거든요. 원리합계가. 오케이? 근데 이게 너무 사실 우리가 살면서 내 손으로 은행에다 돈을 넣었을 때 이자가 얼마가 나오니 이런 걸 계산할 일이 내 손으로 없잖아. 그치? 너무 이제 근데 계산 과정도 복잡하고 그래서 학생들의 이제 그 많은 복잡한 계산을 유도한다라고 해서 교육과정 취지와 좀 맞지 않다라고 해서 좀 많이 지양하라 뭐 이렇게 해서 엄청 쌤 같은 데도 보면 그래서 엄청 간단한 문제밖에 안 나와. 근데 정석엔 엄청 간단한 문제가 없어. 그러기 때문에 그냥 여기선 안 할 거야. 알았지? 나중에 뭐 언젠가 두 번째 수업을 듣거나 아니면 뭐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갈 때 그때 배워도 그 이전까지 개념만 잘 되어 있으면 학교 교과서나 시험 문제에 출제되는 그 정도의 수준의 문제는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을 거기 때문에 여기 정석에 있는 건 따로 하지 않을 겁니다. 기본 문제 8을 들어 16, 17, 18. 그리고 연습 문제 18번은 수능 기출 문제거든. 문제는 너무 좋은 문제인데 이 문제도 지금 풀기는 사실 좀 많이 어려워요. 기본 문제, 연습 문제 중에 제일 마지막 녀석이 수능 기출 문제, 연습 문제 제일 마지막 녀석이 수능 기출 문제입니다. 이 녀석이. 근데 이제 처음 배우는 학생들이 풀기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뭐 오늘 시간이 좀 남으면 내가 18번은 내가 풀어줄게요. 수업 시간에. 알았지? 시간이 남으면 자 일단 연습 문제 13-9번 볼게요. 짠짠짠짠짠짠짠 슉슉슉슉슉슉. 자, 첫째 항이 AN이라는 수열이 첫째 항은 3이고요. 공비가 2인 등비수열을 이룬답니다. 그치? 그때 우리 문제는 AEN-1이라는 녀석의 n항까지의 합을 구하라는데 봐봐. 그럼 요 수열에 첫 번째 항은 뭐겠어요? 여기다 1 집어넣으면 A 얼마? 1. 그치? 첫 번째 항이 이걸 거야. 두 번째 항은 여기다 2 집어넣는 게 두 번째 항이겠지? 그치? A 얼마? 3. 세 번째 항은 A 5. 그치? 네 번째 항은 A 7. 띵띵띵띵띵 이렇게 해서 n번째 항은 A 2n-1. 이해됐니? 우리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이렇게 됐대요. 이해됐니? 자, 그럼 요 녀석 얼마야? 3이지. 봐봐. AN이 등비수열이잖아. 공비가 2인, 그치? 그럼 여기 첫 번째 항에다 공비 몇 번 곱해야 3 되겠어? 2번. 공비가 얼마인데? 2인데. 그럼 공비 2번 곱하면 얼마씩 곱해준다는 거야?
4씩 4, 4, 4, 4 이렇게 곱해질 거예요. 그치? 요렇게 몇 개? n개의 합을 구하래. 오케이? 공비가 얼마씩 곱해진다고 지금? 4씩 곱해진다. 자, 그럼 공식이 공비 빼기 1분의, 그치? 초항에 공비의 n승 마이너스 1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야. 이해됐어요? 그럼 분모 얼마야? 그럼 3, 3 약분되니까 답이 4의 n승 마이너스 1 이렇게 써주면 된다라는 겁니다. 됐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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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문제가 막 어렵지 않죠, 그쵸? 내가 막 식 세워가지고 막 그렇게 풀지 않는다고, 알았지? 집에 가서 막 답지 보고 공부하려고 하면 안 돼. 진짜 이 파트가, 요 단원이 이런 내용들도 그렇고 답지랑 똑같이 풀지 않는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답지의 풀이가 잘못됐다라는 건 아닌데, 이제 이런 거지. 얘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풀 때는 요렇게, 요 정도만 풀면 되는데, 그런 친구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기본 문제집에서는 좀 의미를 몰라도 그냥 공식에 의존하여서 풀 수 있는 방법들이 이렇게 많이 나와 있는 거라고. 그냥 막 식에 의존해서 풀 수 있는, 의미를 몰라도. 근데 우리는 다들 똑똑한 친구들이니까 이제 의미들을 잘 파악해 가면 이제 손발이 고생하는 수고를 좀 덜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연습 문제 13-11번. 자, 등비수열이 있답니다. 역시 등비수열 AN이. 이게 또 짱 신기한 등비수열의 성질이 하나가 여기가 있어요. 봐봐. 이것도 결국 식이 두 개가 주어져 있어. 길다란 식이 두 개가 주어져 있어. 길다란 식이 길다란 식이 두 개가 이렇게 A1분의 1, A2분의 1, A3분의 1 이걸 가지고 무언가 값을 구하래. 이 빵꾸 똥꾸들이 전부 다 무슨 상황이냐면 요런 상황이어야 돼. 오케이? 무언가 연립해서 미지수. 어차피 이 식의 A랑 초항을 A, 공비를 R이라고 하면 요 식은 A와 R에 대한 식으로 바꿀 수 있지, 그치? A, AR, AR 제곱, AR 세제곱. 얘도 A분의 1, AR분의 1, AR 제곱분의 1. 그러니까 즉 두 식 안에 문자 AR 두 개, 식 두 개, 그치? 문자 두 개, 식 두 개인데 뭐 연립하다 보면 못 찾겠어, 값을? 찾겠지, 그치? 연립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는 거야. 연립을 해야 되는 상황은 무조건 뭐다? 내 안에 넣어있다. 오케이? 내 안에 넣어있다. 봐봐. 봐봐. 자, 초항을 A라고 하고요. 공비를 R이라고 하면 A1은 A라고 쓸 수 있고요. A2는 뭐라고 쓸 수 있어요? AR이라고 쓸 수 있고요. 얘는 뭐라고 쓸 수 있어요? AR 제곱이라고 쓸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10번장은 뭐라고 쓸 수 있어요? AR의 10번장은? 왜 갑자기 10번장만 되면 멈추면 몇 번? 9제곱. 얘가 얼마다? 2다. 그치? 자, 얘도 똑같이 써볼까요? A. A분의 1. 더하기 AR분의 1. 더하기 AR 제곱분의 1. AR 구승분의 1이 1이라고 주어져 있는데 주어진 식을 통분을 할 겁니다. 뭘로 통분하는지 잘 봐야 돼. A 제곱 R 구승으로 통분을 할 거예요. 왜? 그럼 분자가 뭐 돼? 자, 이 분모에 뭐 곱한 거야? 이 분모에 뭐 곱한 거야? AR 구승 곱한 거지. 그럼 분자가 뭐 돼? AR 구승, 그치? 더하기. 얘는 분모에 뭐 곱한 거야? AR 8승 곱한 거지. 그럼 분자 뭐 돼? AR 8승, 그치? 이해돼? 이런 식으로 쭉 맨 마지막 건 뭐겠어? A. 봐봐, 요 분자가 요 녀석이야. 이해돼? 지금 요 분자가 순서가 지금 역순으로 써져 있는 것 뿐이라고. 이해돼? 그러니까 요만큼이 얼마? 2라고. 근데 전체값이 1이래잖아. 그럼 우리 문제에서 A 제곱 R 구승이 얼마란 얘기야? 2라는 얘기야, 그치? 이해됐니? 여기까지 찾아놨으면 뭐 하라는 건데. 자, 여기까지가 1탄이야. 요 문제의 1탄. 자, 두 번째는 수의 규칙을 조금 다시 관찰을 해볼 건데요. 봐봐. 등차수열에선 일정한 차를 가지고 있고 등비수열은 일정한 비를 가지고 있잖아. 그치? 봐봐. 등차수열 볼게요. 합이 똑같아. 그치? 뭐 어떤 등차수열 써놔도 상관없어요. 그치? 등차수열이야. 그치? 4개가 합이 똑같아. 그치? 6개 해볼까? 합이 똑같아. 그치? 2개씩. 이해돼?
등차 수열에서, 그치? 오케이? 자, 등비수열 써볼게. 곱이 똑같아요. 몇 개 더 써볼까? 3, 6, 12, 20 곱하니까 24? 곱하면 얼마? 곱하면 얼마? 이렇게 된다고, 지금. 등비수열이. 오케이? 이해됐니? 이해돼? 자, 그럼 봐봐. A1, A2, A3, A4를 등비수열이라고 해. 등비수열이야, 지금. 등비수열인데 다 곱하래. 곱하라고 물어봤으면 뭘 하면 되냐면 이렇게 곱이랑 이렇게 곱이 똑같지? 그럼 그냥 이 곱만 2번 곱했다라고 생각하면 되지 않아? 즉 그냥 A1, A4의 제곱이에요. 이렇게. 아니면 A2, A3의 제곱이에요.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 그치? 왜 얘도 A1, A4고 이렇게 곱한 것도 그냥 A1, A4라고 하면 되지, 그냥. 이해됐니? 이해돼? 자, 우리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A1, A2, A3, 땡땡땡 곱하기 A10까지 10개를 곱하래지, 그치? 그러니까 이렇게 곱한 게 A1, A10. 그 다음 이렇게 곱한 것도 A1, A10. 이렇게 하면 된다고. A1, A10 몇 쌍 나오겠어? 5쌍 나오겠지. 즉 A1, A10에 몇 승? 5승이야, 그치? 자, A1을 A라고 하고 그럼 A10은 A 아래 몇 승? 9승. 얘는 A 아래 9승 곱하면 A 제곱 R 9승에 5승이 된다, 이거야. 써있다고, 여기. 오케이? 예, 문제 의도하는 것들이 이제 이런 것들을 바로바로 찾아낼 수 있니? 를 물어보는 거죠. 답이 2의 5승이겠죠. 됐죠? 아, 왜 이게 이 구라는 요 이상한 식이 이제 왜 만들어졌는지를 조금만 생각해 보면, 얘가 왜 만들어졌는지가 이제 우리가 뭘 구해야 하는지에 다 들어있는 얘기입니다. 아주 베리 굿. 정석책을 공부하는 애들이 선생님 정석책은 너무 계산도 길고 복잡한 문제가 너무 많아,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은 그러니까 이 책을 헛배우고 있는 거야. 오케이? 정석책이 되게 계산이 짧은 문제들밖에 없어요. 다만 의미를 파악했을 때 계산을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지. 나는 그 일부 그 인간 강사들이나 뭐 일부 사람들 있잖아. 정석은 안 좋아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있잖아. 나는 그냥 다 책팔이라고밖에 생각이 들지 않아. 다 자기 책 팔아먹으려고, 이 새끼들이. 정석책의 거의 대부분 문제가 모의고사 기출문제, 수능 기출문제가 거의 대부분이거든. 아니 근데 수능 준비를 시키는 선생님들이 수능 기출문제를 기반으로 만든 책을 가지고 쓰레기라고 하면 뭘 기반으로 가지고 만들어야 수능을 잘 본다는 거야. 이거 다 책팔이들입니다. 정석이 짱이에요. 우리 고등학교 선배님 언제 한번 이렇게 공부해 주는데 언제 한번 만나서 밥이라도 한 개 사줘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 고등학교 선배님이에요. 정석 홍성대 아저씨. 자, 봅시다. 아이고. 다음 12번 13-12번 볼게요. 13-12번 연습 문제 13-12번. x세제곱 마이너스 1은 0의 허근을 다 외워놔. 알았지? 외워야 돼. 알았지? 내 정규 수업 듣는 친구, 내 수학상 수업 듣는 친구들 중에 이거 못 외우면 내가 갖다 뭐 창밖에 던져버리니까. 이 문제 몰라야 돼. 이 문제, 우리 문제, 여기는 이제 등비수열 파트에서 등비수열 성질을 이용해서 푸세요. 이거니까. 자, 일단 문제 볼게요. 1 빼기 알파 플러스 알파 제곱 빼기 알파 세제곱 플러스 알파 8제곱. 얘만 좀 볼게, 얘만. 자, 봐봐. 초항. 얘가 지금 무언가 계속 곱해지고 있어. 뒤로 가면 갈수록. 그치? 초항이 얼마야? 1. 얼마씩 곱해지고 있어? 마이너스 알파씩 곱해지고 있고 항 몇 개야? 9개. 이거 명심해야 돼. 알았지? 9개야. 그치? 자, 그러니까 얘가 그럼 합공식 쓰면 1 마이너스 공비분의 1 괄호 1 빼기 공비의 9승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야. 오케이? 이해됐니? 자, 그러면 1 플러스 알파분의 1은 안 써도 되니까 1 마이너스 플러스 알파의 9승 이렇게 쓸 수 있지, 그치? 자, 근데 알파는 근이니까 여기다 대입하면 성립할 거야. 알파 세제곱이 얼마야? 1이야, 그치?
알파 세제곱이 1이면 알파의 9제곱은 얼마니? 1이죠, 그쵸? 그럼 여기가 1 플러스 알파분의 2가 되지, 그치? 이게 첫 번째 괄호를 정리한 거고요. 두 번째 괄호는 얘랑 똑같이 문자만 베타로 바뀌어 있으니까 두 번째 괄호는 1 플러스 베타분의 2가 되겠지, 그치? 우리는 요 두 마리를 곱하랍니다. 오케이, 문제에서 곱하래요. 자, 그럼 분모끼리 곱하고 분자끼리 곱하라니까, 자, 곱한 거 얘기 써볼까, 불러볼까? 분모 전개해서 1 플러스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알파 베타분의 얼마? 4. 자, 태민아, 이거 얼마? 세훈아, 이거 얼마? 이렇게 됩니다. 자, 이유를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면, 이 녀석을 인수분해를 하면 x-1,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빵이어서 요 놈은 빵, 요 놈은 빵 하면 3차 방정식의 근 3개가 여기서 다 나오는데 여기서는 1이 나오잖아, 그치? 근데 우린 알파 베타가 허근이라 그랬으니까 내가 찾는 알파 베타는 여기 없어, 그치? 내가 찾는 알파 베타는 요 방정식의 두 근이어야 되니까 두 근의 합과 곱 2 마이너스 1과 1이겠죠, 그쵸? 요런 얘기입니다. 얘가 마이너스 1, 요 자리가 1 해서 자, 답은 그럼 얘 둘이 없어진다는 얘기니까 답이 4가 된다. 이제 요런 얘기 알았지? 오케이, 오케이. 자, 짠짠짠짠짠짠짠. 다음 15번 하나 풀어볼까요? 자, 봐봐. 이거 잘 봐야 돼, 봐봐. 자, SN이 있어요, SN의 뜻이 첫 번째부터 n번째까지 합이야. S10의 뜻이 첫 번째부터 10번째까지 합이야, 그치? 10개의 합이야.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그치? 봐봐. S10에서 S9를 빼면 뭐가 남을까? A, 10, 그치? 10번째 항이 남을 거잖아. 10개의 합에서 9개의 합을 빼면 10번째 항 하나만 남아, 그치? 자, 그럼 다시 S10에서 S7을 뺐어. 뭐 남을까? A, 8, 9, 10. 이거 3개가 남을 거야, 그치? 이해돼? 이해됐니? 자, SN 플러스 1에서, 그러니까 N 플러스 1개 합이지. SN 마이너스 1개를 뺐어. 뭐 남을까? AN 플러스 1. 이해돼? 이게 이해가 돼야 된다? 15번이 그 괄호 안에 SN 연습 문제 13-15번에 그 괄호 안에 들어가 있는 식 있지? 요 식이 AN 플러스 1이 내가 보여야 돼요. 오케이? SN 플러스 1이 의미하는 게 첫 번째부터 N 플러스 1까지 합. SN 마이너스 1은 그 앞에 두 개 합이니까 이 뒤에 두 개 합만 남은 거지, 그치? 마지막 뒤에 두 개 합, 얘 합만 남은 거예요. 이해됐니? 여기서는 요걸 파악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SN 플러스 2 빼기 SN 마이너스 플러스 1. 얘가 AN 더하기 AN 플러스 1이 된다. 이게 SN의 의미 가지고 그냥 찾아낸 거예요. 자, 우리 문제가 그럼 요 녀석은 마이너스 4 AN 플러스 1의 제곱 뭐 이렇게 되네. 맞니? 마이너스 4AN 플러스 1의 제곱. 자, 이 녀석 정리 한번 해볼게요. 그럼 이 상태로 앞에 거 제곱 완전 제곱식이니까 AN의 제곱 둘이 곱해서 2배 2AN AN 플러스 1 AN 제곱에서 4개 빼니까 3A N 플러스 1의 제곱은 빵 되죠, 그쵸? 이 상태로 인수분해가 돼. AN 플러스 3AN 플러스 1 마이너스 AN 플러스 1. 그치? 이렇게 인수분해 되지, 그치? 지원아, 여기 봐야지. 그치? 자, 어떻게 돼, 그럼 인수분해 한 거? AN 더하기 3AN 플러스 1 하나. AN 플러스 1은 빵 하나. 이렇게 되겠죠, 그쵸? 그럼 얘가 빵이던지 또는 얘가 빵이던지인데, 그치? 우리 문제 읽어보면 얘네 둘은 같을 수 없대요. 문제에 써져 있어, 문제. 그럼 얘는 0이 될 수 있어, 없어? 없어, 그치? 그럼 무조건 얘가 0이 돼야겠지, 그치? 그럼 요 식을 있잖아. 요렇게 정리해봐. AN 플러스 1은 이렇게 정리해봐. 마이너스 3분의 1 AN이지, 그치? 오케이? 봐봐. 요 식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이거야. 비율이 얼마다? 마이너스 3분의 1이다. 즉 공비가 마이너스 3분의 1인 등비수열이다라는 거야. 그렇잖아? 다음 항을 이전 항으로 나누면 공비가 하나 들어있을 거라고, 등비수열에서. 그치? 나눴을 때 상수라는 값을 가지고 있으니까 얘가 공비인 등비수열이구나 라는 얘기입니다. 됐나요? 얘가 공비인 등비수열이구나. 자, 그러면 첫 번째 항은 또 3, 두 번째 항은 마이너스 1 써져 있네. 봐봐, 첫 번째 항이 딱 3, 두 번째 항이 마이너스 1이니까 공비가 딱 마이너스 3분의 1이 뭔가 좀 신빙성이 더해지죠. 그쵸? 그쵸? 자, 그럼 일반항 어떻게 생겼을까? 친구들, 초항 곱하기 아까 맨 처음에 배웠던 공식 마이너스 3분의 1에 n-1승인데 20번째 구하라니까 3 곱하기 마이너스 3분의 1에 19승이고요. 마이너스 3 곱하기 3의 19승분의 1이고 마이너스 3의 18승분의 1이 되겠네요. 그쵸? 이렇게 지수법칙 써서 마이너스 3의 18승분의 1이 됩니다. 오키도키. 오키도키. 자, 우리 기본 문제 하나만 더 하면 집에 갑니다. 자, 우리 등비수열 합공식 한 번만 불러볼까, 얘들아? 등비수열 합공식. 등비수열 합공식. R-1분의 불러봐. 여기 나머지 A 괄호 아래 n승 마이너스 1. SN이라는 건 n만 변수로 하는 식인 거야 지금. 그치? A랑 R이 상수인 거지. 한번 요 녀석 잘 봐. 요 녀석. 그럼 R 빼기 1분의 A 아래 n승 빼기 R 빼기 1분의 A. 이렇게 쓸 수 있어 없어? 있어? 좀 더 이쁘게 R 빼기 1분의 A 아래 n승 빼기 R 빼기 1분의 A라고 쓸 수 있어 없어? 있지? R도 상수, A도 상수니까 어차피 요 자리 상수지. 즉 이렇게 쓸 거야. 어차피 A, 라지 A가 뭔가 상수가 있을 거야. 알았지? 즉 등비수열 합공식은 이런 식으로 생겨먹은 녀석입니다. 오케이? 뭐 곱하기 R의 n승 빼기 뭐가 똑같은 녀석이 써 있어야 돼. 부호가 마이너스고. 등비수열 합공식은 언제나 이런 형태를 만족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즉 R의 n승의 개수와 상수항을 더하면 빵이 되는 상황이야. 알았지? 상수항이 마이너스 A니까. 그치? 등비의 합은 등비합 SN은 R의 n승 이렇게 써줘야겠다. A 곱하기 R의 n승 그냥 이렇게 써주고 얘랑 합했을 때 빵이 돼야 이게 등비수열의 합공식의 형태입니다. 지수가 반드시 딱 n이어야 돼. 지수는 무조건 n이라고 써 있어야 돼. 알았지? n. 지수는 무조건 n이라고 써져 있어야 합니다. 봐봐. 기본 문제 13-7번 보면 SN이 3의 n승 빼기 1이야. 자, 저기 봐봐. 지수는 딱 n만 써져 있는 거 확인했고 3의 n승 앞에 곱해져 있는 거 1이지, 그치? 봐봐, 요 앞에 곱해져 있는 거랑 요거랑 합하면 0 돼, 안 돼? 돼요. 무슨 수열이라는 거야, AN이? 등비수열이라는 거지. 그럼 공비가 얼마겠어? 얘가 공비, 3이 공비야. 지금 여기 공비가, 여기 있던 요 공비가 지금 아직도 여기 있잖아, 그치? 지금 공비가 얼마란 얘기야? 3이란 얘기야. 요 녀석은 공비가 3이고요. 봐봐. 초항은 지난 시간에 한 건데 A1은 항상 S1하고 똑같잖아. 그치? 여기다 1 집어넣으면 얼마 나와? 2 나와. 그치? 따라서 내가 찾는 SN은 2 곱하기 3의 SN이란다. AN은. 그쵸? 3의 N-1승.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됐나요? 됐니? 자, 뭐 보냐? 유제 13-13번. 유제 아래쪽에. 봐봐, 유제 이거 봐봐. 이거 봐봐. SN이 3 곱하기 2의 n승 플러스 k가 첫째 항부터 등비수열이 되도록, 이 수열이 등비수열이 되도록 이래. 보여? 여기 보여? k가 얼마여야 돼? 마이너스 3이어야 돼. 답 마이너스 3이지 맞지? 오케이? 등비수열이 되도록. 마이너스 3이야. 뭔 소리? 그거 당연한 얘기죠. 오케이? 요
요 내용이 책에 따로 써있지 않아서 이것만 책에다가 좀 적어놓게요. 192쪽 등비수열 합공식 써져 있는 페이지나 아니면 뭐 그 기본 문제 13-7 있는 페이지에나 이거나 좀 하나 적어두자 라는 겁니다. 아, 배고프다. 배고프네. 여기까지 하면 오늘 수업은 다 끝났어요. 그래서 숙제는 기본 문제 유제는 여기까지만 해오면 돼. 원리학기 전 195쪽까지만 유제해오면 되고요. 연습 문제도 내가 아까 말한 15번까지만 해오면 돼. 15번 내가 아까 뭐 해주긴 했는데 내가 풀어준 것도 다시 한번 풀어보세요. 근데 연습 문제 13-10번 보면 양의 약수의 합을 구하세요가 있는데 약수의 합 공식 이거 중학교 1학년 때 배우거든. 근데 공식이 기억이 안 나니까 있잖아. 내년에 약수의 합 공식 쳐보면 약수의 합 이렇게 네이버에 쳐봐. 친절하게 나와. 블로그 같은데 막 나오니까 그런 거 좀 찾아. 중학교 1학년 때 배운 공식이 기억 안 나가지고 문제를 못 풀면 조금 그렇잖아, 그치? 중학교 1학년 때 배우는 공식입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